그거 혹시 좀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전 딥페이크는 못 봤는데요. 네. 이후에 정규재 씨의 반응들을 기사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기사도 기사로는 났어요. 많이 봤죠. 네.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꼭 필요한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리고 극찬이네.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토론할 수 있는 대적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있어요. 대표님을 만나면 다 넘어간다. 그 매력에 푹 빠진다. 잼며들어. 진짜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규제마저도 네. 이제는 뭐 확실하게 네. 푹 빠진 것 같아요. 잼며들어. 어제 그래서 안규령 대변인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네. 굉장히 저희들도 있던 사람들도 빠져들었는데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전체 야당 다 합한 190석이 넘는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는 누가 견제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여소야대가 그러면 좋은 것이냐, 그러면 여대 야소가 좋은 것이냐, 둘 다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네, 더 맞아요. 중요한 것이다라는 예. 답을 했는데 정말 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답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처한 위치에서 그렇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걸 또 풀어내고 네. 저는 뭐 진짜 잘하실 거라고 봐요. 네. 설득.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채널 A이긴 합니다만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 저도 이제 정규재 씨가 어떻게 평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탄한 것 같아요. 그 평을 들어보면 그래요? 좀 전에 뭐 토론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정규재 씨는 상당히 깊이 있고 팽팽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100분 동안 대화를 나눠보면서 굉장히 아픈 질문들도 했을 거고 상식적인 질문들도 했을 건데 이재명 대표가 답변하는 것이 아주 깊이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느낌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감탄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재 씨가 예전에 지금 대표님 네.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우리가 볼 땐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정규재 씨가 본인 SNS에 정확합니다. 네. 뒤에 설명은 길었는데 딱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야마 주제는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용기를 낸 거죠. 네. 그리고 욕 엄청 먹었던데 네, 네. 쭉 써가지고 표현했는데 이런 얘기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확실하게 정규재 씨는 이재명 대표의 매력에 푹 빠졌다. 진짜 이 용어가 있다니까요. 어제 저한테 나오는데 본인이 토론회 하는 동안 항의 문자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정규재 씨가요? 근데 꿋꿋하게 버텨야 됩니다. 네. 정규재 씨. 근데 이렇게 정규재 씨 같은 분들이 대담을 하고 이런 논평을 해주고 네. 본인이 실제로 그 보수 인사들한테 항의 문자도 좀 받고 하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매력들을 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네. 얼마나 이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규재 대표 정도 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알맹이가 없는데 너무 고른 사람이 아니에요. 중도 보수론을 첫 번째 실현 중 하나라고 봅니다. 네. 채널A라는 우리가 사실은 보수적이라고 과도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잘 보지 않던 채널이기도 하고요. 진보적인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나 거기서 정규재와 매우 포용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용적인 대화. 맞아요. 정규재 논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시장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중도 보수론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든 자산이즘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보증인을 늘린 거죠. 정규재란 보증인 한 명 더. 아마 어제 개몽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댓글에 우리 시청자들이 대표님한테 개몽되었다고 댓글에도 있나요? 그리고 그 나옵니다. 실제로 채널A 그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눴어도, 그러니까 두 분만 대화를 나눴어도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약간 했습니다. 그 아쉬움도 좀 있긴 네. 해요. 전 어제 드디어 원했던 답글을 하나 봤어요. 품위와 품격. 이재명 대표의 품위와 품격이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품격 있는 대화였다, 맞습니다. 토론이었다. 그럼 네. 실제로 만나보거나 이렇게 정말 영상을 통해서도 느끼는 네. 분들 다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들 너무 이번 정권 들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악마가 된 거예요. 더 쉬워졌는데 이제 다들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최기상 의원님 다녀가시긴 했는데 오늘 조금 얘기를 더 이어가 보면 이제 탄핵이 사실 이제 며칠 그 선고가 남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지금 탄핵을 17일 안에 인용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이긴 한데, 물론 뭐 경찰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포착은 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갑자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간간히 나오는 뭐 전환길에 대한 감사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이제 뜬금없는 것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에는 맞습니다. 고검에 가서 기자회견도 네,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법률 대리인단이 법률인들이죠. 네.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저는 너무 조용하길래 뭘 하나 했더니 매우 근시안적으로 시야가 더 좁아지고 더 짧아졌구나라는 두 가지 사인이 저는 전환길과의 메시지 주고받기와 오늘 이 인터뷰라고 보는데,